고객님께서 컴퓨터를 인수를 하러 오셨다가 제가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사진도 찍어 보내드리고 이렇게 다 보여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좀 보시고 이게 케이스가 좀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본인께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나봐요. 그래서 좀 화려한 케이스로 그냥 바꾸자. 어차피 시스템을 다시 구성하게 됐으니까 컴퓨터 케이스하고 이렇게 좀 LED도 좀 반짝반짝 들어오고 좀 화려한 걸로 좀 바꾸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케이스를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온 좀 한 10년 정도 된 그런 케이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 나온 형식의 이런 케이스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고 지금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영상으로는 올리진 않았습니다. 올리진 않고 제가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구비를 해놓은 케이스였는데 이 케이스를 보시더니만 마음에 든다고 이 케이스를 선택을 하셨어요, 고객님께서. 자, 일단은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전면에 200mm 펜이 두 개가 달려있고요, 후면에 120mm RGB 펜,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140mm짜리 RGB 펜 두 개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케이스 구성은 상당히 좋고 케이스 자체도 되게 좋은 케이스예요. 안에 레이아웃 자체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셰시도 튼튼하고, 다만 그 쿨맥스에서 나온 Q2라는 케이스와 셰시가 똑같거든요. 펜의 구성만 조금 틀립니다. 소음도도 요게 쿨맥스 Q2보다는 구성은 같지만 훨씬 화려한 RGB 효과와 소음도도 훨씬 정숙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선택을 해주셔서 이 케이스로 갑작스럽게 케이스 가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시스템을 다시 조금 분해를 해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을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다시 재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구성이 다 끝났습니다. 원래 윈도우랑 이렇게 다 시스템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 교체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라이징텍에서 나온 실레노스 프로로 케이스를 교체를 하고 몇 가지 좀 변경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RGB 효과가 다 모두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쫙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죠. 현재 메인보드의 5V RGB 쪽에다가 24핀 RGB 케이블, 8+8핀 RGB 케이블, 그리고 120mm짜리 펜 3개, 그리고 140mm짜리 펜 2개, 그리고 200mm짜리 펜 2개를 모두 다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원래 기존의 실레노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성품이 전면 200mm짜리 2개랑 후면에 120mm짜리 하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면 프론트 패널 LED 버튼을 통해서 미리 프로그래밍된 그 색상으로 변하는,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변환이 가능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연결해 본 결과 메인보드하고 연동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커스키에서 나온 10H짜리 RGB 허브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기존에 있던 허브는 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현재는 전면 LED 버튼은 작동을 안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RGB 퓨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두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레인보우로 이렇게 가장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퓨전 RGB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한번 모드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스태틱 모드로 기본 색깔입니다. 그 오로스가 보면 주황색이죠, 원래 대표되는 색깔. 주황색으로 표시가, 그리고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색상 모드는 여러가지로 조정이 가능해요. 약간 연한 파란색, 자 이런 식으로 하늘색, 연두색, 자 이런 식으로 녹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이런 식으로 스태틱 모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펄스 모드는 깜빡깜빡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자 펄스 모드, 그리고 플래시 모드, 더 깜빡깜빡거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블 플래시, 그리고 컬러 사이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단색이 계속 그라이딩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디지털 웨이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원래 있던 색상이죠. 디지털 웨이브는 이런 색상이고, 그리고 뭐 디지털 A, B, C, D부터 I까지 여러 가지 모드를 또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본인이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전에 사용했을 때는 제일 편한 프로그램이 아우라싱크 프로그램이었어요. 에이수스에서 나온 아우라싱크 프로그램이 가장 좀 직관적이고 조작하기가 되게 쉬웠었거든요. 예전에 RGB 퓨전을 사용해봤을 때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허접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RGB 퓨전을 다시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이 개선이 됐네요. 그리고 자잘한 이렇게 버그 같은 것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스피드를 최대한으로 낮췄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제가 뒷면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전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CPU는 라이젠 7 3700X, 그리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B450 어로스 M, 그리고 CPU 쿨러 같은 경우는 라이젠텍에서 나온 T6 코어 에디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적용되어져 있는 쿨러는 같은 라이젠텍에서 나온 5V RGB를 지원하는 팬이거든요. 요게 지금 CPU 쿨러에 적용된 시스템 팬은 120mm짜리, 그리고 후면에 120mm짜리, 총 120mm짜리 3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적용되어져 있는 팬은 같은 아이리스 모델이긴 한데 140mm짜리예요. 자, 여기 보시면 좀 크죠? 자, 이렇게 140mm짜리가 적용이 됐고, 전면은 최근에 출시된 200mm짜리 RGB 팬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5V RGB 선이 따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을 했고요. 그래픽 카드는 ASUS에서 나온 지포스 GTX 780 모델입니다. 고객님께서 뭐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는 크게 고려를 안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대로 물려놨어요. 3700X PBO 켜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CL18로 3400까지 오버클럭을 해놨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가 제일 안정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수치라서 조금 더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도 있긴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오버클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동작 속도로 작동할 수 있는 클럭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파워렉스에서 나온 레전드 800W짜리 80 플러스 브론즈 등급의 파워고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WD 블루 1테라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게이트 바라쿠다 2TB 하드디스크가 하나로 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PN981A 1TB짜리 SS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GB, 여기 24핀 RGB 케이블이랑 8 플러스 8핀 그래픽카드 보조 케이블로 사용되는 이 RGB 케이블은 같은 라이젠텍에서 나온 RGB 케이블입니다. 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게 아니라, 어차피 시스템은 제가 이 정도까지는 고객님께서 비용을 지불하시고 구성을 하셨고, 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던 게 남아있는 게 있어서 서비스로 그냥 2개 드렸어요. 그냥.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드렸고, 이제 뒷면을 한번 볼게요. 자, 뒤편 쪽은 이 실레노스 프로 같은 케이스들은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테스트로 조립을 한번 해봤지만, 생각보다 뒤에도 이렇게 유리판으로 접혀져 있거든요. 까만색 유리판으로 덮여져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 깊이가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케이블을 정리를 할 때는 이쪽 편으로 몰아서 하는 게 이렇게 최고로 좋고요. 이쪽에는 간단한 케이블들만,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아주 플랫한 케이블들만 이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메인보드 보조 커넥터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것 또한 지금 요게 좀 간섭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요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쪽으로 빼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선이 되게 엄청 복잡해요. 지금 선이 복잡한데 주된 이유는 많은 펜과 그리고 많은 RGB 케이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펜이 들어가 있는 개수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는 케이블 정리를 좀 했어요. 그냥 이번에 RGB 연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바이크스키에서 나온 그 10W짜리 RGB 허브입니다.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허브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와 연동하는 게 쉽지가 않고, 여러 펜을 여러 개를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걸 탈거를 해버리고 제가 새로 그냥 장착을 해드렸어요. 뭐 이것도 뭐 가격은 크게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이렇게 쓰려고 가다한 건데 그냥 해드렸어요. 같이.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가 메인보드에서 들어오는 메인이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총 전면 2개, 상단 2개, 후면 하나, 쿨러에 2개, 그리고 24핀 메인 전원선에 있는 RGB, 그리고 8 플러스 8핀 그래픽카드 보조 케이블에 있는 RGB까지 합쳐서 총 8개가 지금 여기다가 다 물려져 있습니다. 요게 특성이, 보통 유저분들께서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5V RGB 메인선이 들어가는 게 어느 방향인지,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요런 잭에서는 지금 이거 뽑아도 상관은 없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긴 타입은 하살표가 5V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하살표 있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지금 제가 세 번째 핀을 잘라놨죠. 어차피 5V RGB를 이용해서 연동을 할 거고, 지금 5V RGB 연동하는 케이블이 보통 표준 케이블이 요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3번 핀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게 하나를 끊어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끊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또 요런 케이블이 또 있을 경우에는 요 세 번째 핀을 끊어내면 돼요. 하지만 이쪽에는 보시면 지금 요 제일 밑에 있는 요 케이블이 요 흰색 선 보이는 케이블 있죠. 요 케이블이 24핀 메인 전원 케이블에 들어오는 RGB 연동하는 케이블이거든요. 그리고 8+8핀 그래픽카드 보조 케이블에 들어오는 RGB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뽑아주시면 두 개 다 안 들어오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핀이 4개가 다 있어요. 여기는 포트가 어차피 4개 다 열려있기 때문에 핀 4개를 그냥 끊어내지 않고 그대로 연결을 해줬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거는 케이블이 3가닥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쪽에 조금 전에 제가 표준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표준 케이블도 세 번째 칸이었고, 요것도 세 번째 핀에 케이블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죠, 케이블이.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흰색 선이 5V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RGB가 들어오고, 그리고 요것도 5V, 그리고 나머지 선들은 다 5V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 라이진텍에서 나오는 팬들은 이렇게 5V 연동이 되는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V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혹시나 거꾸로 꽂거나 잘못 꽂게 되면 케이블이 되게 뜨거워지거든요. 저항이 생겨서. 그렇게 되면 계속 장착을 했을 때 케이블이 녹거나 아니면 탈 수 있는 이렇게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5V나 12V RGB를 연결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예 매뉴얼을 한번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충분히 스펙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케이블을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5V 선 이거는 구분을 해서 잘 꽂으셔야 됩니다. 거꾸로 꼽으면 아예 작동을 안 하거든요. 대신에 전선이 잘못하면 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 주시고, 혹시나 요 포트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막 꼽으셨는데 요 허브에서 열이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부하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은 제가 한 1시간 이상 틀어놨는데 컴퓨터를 계속 켜놨었거든요. 테스트한다고 켜놨었는데, 지금은 요거는 진짜 매우 정상이에요. 지금 아무런 열이 안 나거든요. 지금 약간 느껴져요. 요렇게 돼야 정상이고, 진짜 뭐 포트를 하나 잘못 꽂거나 아니면 얘가 뭔가 안 맞다 싶으면 엄청나게 열이 생겨요, 여기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허브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스키 제품인데 보통 알리 같은 데 가면 한 5,000원만 좀 사요. 5,000원만 좀 사고, 국내에서는 정확하게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커스텀 수냉 PC를 제작을 할 때 요 10V짜리 RGB 허브를 2개를 썼거든요. 하도 그 팬도 많고 RGB 선도 많고 이래서 2개를 썼어요. 그걸 하면서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부연 설명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12V, 5V RGB 연결할 때는 그런 점들을 조금 유의하셔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다른 케이블들은 다 위에 이렇게 상단으로 다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밑에 하드디스크 2개 여기 달려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시스템을 다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140mm짜리 자,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어차피 팬 구성 자체가 일단은 제가 미리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전면에 200mm짜리 팬 2개는 시스템 팬 1번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140mm짜리 팬 2개는 시스템 팬 2번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쿨러에 장착이 되어져 있는 120mm짜리 팬 2개랑 후면에 장착되어져 있는 120mm 팬 이렇게 3개는 CPU 팬으로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CPU가 부하를 받게 되면 요 팬 3개는 같은 속도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구성을 다 해놨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메인보드에서도 다 RPM 조절이 다 가능하게끔 제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스템은 예쁘게 잘 구성이 잘 된 것 같아요. RGB 케이블도 화려하게 쫙 들어오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케이블이 약간 특징이, 실제로 보면 빛이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약간 카메라라서 조금 화려하게 들어오는 면이 없잖아 있긴 해요. 자, 이틀 동안 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원래는 케이스를 이렇게 교체할 예정은 없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케이스 가리까지 가게 됐고요. 더 화려한 RGB 효과를 원하셔서 기존에 효율이 좋던 140mm 펜, CPU 펜을 제거를 하고 같은 동종의 120mm RGB 펜을 두 개를 장착을 해줬어요. 하지만 제가 온도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니까 온도가 케이스 가리만 했는데도 한 5도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 거의 70대 초반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확실히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확실히 케이스 가리를 한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점 좀 참고하셔서 혹시나 케이스 교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케이스 교체하는 작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